순수한 마음이 모든 시작이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순수한 마음이라고 대답합니다. 지식도 경험도 돈도 없는 젊은 시절에 제가 어떻게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왜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연이어 나타났을까요? 그건 제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져서 내 방식이 정답이다 라며 우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의 조언을 밀어내고 안 되는 건 다 운 탓이야 라며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들. 그런 사람 곁에는 언젠가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사람도 돈도 운도 닫힌 마음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수한 마음이란 누군가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지고자 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뜻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한 연배 높은 상인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의 가장 큰 강점은 모르는 걸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앞이 환하게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부터 저는 모른다, 못한다는 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프라이드와 허세는 사람의 성장을 막는 무거운 짐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마음은 사람을 끌어올려주는 구명조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수한 마음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이다. 순수한 마음은 신뢰를 낳습니다. 제가 아직 젊었을 때 큰 거래 자리에서 이 제품은 자신 있습니다 라며 당당하게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 회사 사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자신감, 근거가 뭡니까?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실은 자신 있는 척만 했지 근거는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는 척이나 허세를 부리는 걸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아직 잘 모릅니다.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하자 주변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참 정직하네.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겠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거래도 점점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면 상대의 마음의 문도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냥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 한마디에 상대의 표정이 부드러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르침을 받으면 반드시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작은 쌓임이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일에서도 인생에서도 순수한 마음으로 가르침을 구한 사람이 가장 빨리 성장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겸손 때문이 아니라 더 나아지고 싶다라는 전향적인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아는 척하지 말고 솔직하게 묻자. 이 경청의 자세야말로 사람의 인연도 신뢰도 운도 끌어들이는 열쇠입니다. 순수함을 잃는 순간 사람은 정체됩니다.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아직 더 성장할 수 있다 라고 믿는 사람은 강합니다. 저 역시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솔직하게 제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하는 습관만은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습관이 자리 잡으면서 실패가 더는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새로운 배움이 늘어나고 새로운 지혜와 인연이 생겨났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벽에 부딪혀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미숙하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성장의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다 알았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운도 사람도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순수한 마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의 말에도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날 공장에서 한 젊은 작업원이 말했습니다. 이 부품은 이렇게 바꾸면 작업이 훨씬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걸 실제로 해보니 생산 효율이 놀라울 만큼 좋아졌습니다. 저런 풋내기가 뭘 안다고 라고 생각했다면 그 성장의 기회를 제 손으로 흘려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순수한 마음은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고 지혜를 불러오며 미래를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모른다를 두려워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변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 안에 분명 상상도 못한 힘이 숨어 있을 겁니다. 이 풍요로움이란
깨닫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 저는 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기분이었습니다. 돈이 더 많았더라면,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다면, 그런 생각만 하며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허겁지겁 앞만 쫓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이었습니다. 비가 갠 뒤 석양빛에 비친 풀과 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신기하게도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눈앞에 있는데도 늘 부족하다, 부족하다며 찾기만 하다가 놓치고 있었구나. 그렇게 깨달았을 때 처음으로 충만한 기분이라는 게 가슴속에 솟아났습니다. 풍요로움이란 가진 양이 많은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고맙다라고 느낄 수 있는 마음에 깃드는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부터 저는 하늘의 푸르름에도 바람의 향기에도 따뜻한 차 한 잔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도 보물 같은 순간이 얼마든지 숨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손에 넣어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으로는 평생 목마른 차에 살아갑니다. 반대로 지금 가진 것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비록 가진 게 적더라도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 풀과 꽃을 본 이후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먼저 제 눈앞에 있는 것부터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돌아보면 중요한 것들은 이미 내 손안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방 출장을 갔을 때 늦은 밤에 작은 식당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가게 안에는 손님이 저 혼자뿐 연세 많은 할머니 한 분이 혼자 가게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나온 정식은 특별한 재료가 들어간 것도 아니었고 그저 찜 하나, 된장국 한 그릇, 그리고 밥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맛이 참으로 따뜻하고 깊었습니다. 이거 예전에 우리 할머니가 해주시던 맛과 닮았네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더니 그 할머니께서 웃으시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우리 집에는 가진 건 별로 없지만 고마운 것들만 가득하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깨닫지 못할 때는 불만만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날에도 사실은 이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이 떠 있고 밥그릇에 밥이 담겨 있고 오늘도 몸이 움직여줍니다. 이걸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인생은 밋밋해집니다. 하지만 참 고맙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채워지고 평온해집니다. 풍요로움이란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느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작은 식당에서 먹은 된장국 한 그릇은 제게 어떤 고급 요리보다도 큰 깨달음을 준 진짜 호사스러운 만찬이었습니다. 제가 공장을 막 세웠을 무렵은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간신히 맞춰주고 설비는 낡아서 정우 하나 갈아 끼울 때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장에서 일하던 젊은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긴 돈은 없지만 마음은 참 풍요롭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에 불빛이 켜지는 듯 했습니다. 부족한 것만 바라보던 제게 지금 있는 것 하나를 일깨워준 고마운 한마디였습니다. 비록 월급은 적었지만 동료가 있었고 웃음소리가 있었으며 힘들었지만 같은 뜻을 품고 함께 버티는 날들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것이야말로 풍요로움의 한가운데 매 있던 겁니다. 풍요로움은 많이 가지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힘에 있는 겁니다. 그 후로 회사가 아무리 커져도 책상 위에 놓인 밥그릇 하나, 직원의 미소 하나에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으로 인생은 전혀 다른 풍경으로 바뀝니다. 없다, 없다를 찾는 사람보다 있다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람도 운도 돈도 끌어당기는 사람입니다. 그건 바로 그 시절 젊은 직원이 제게 가르쳐준 교훈이었습니다. 3. 마음을 다스려라. 그것이 복을 부른다. 제가 젊었을 때 일도 인생도 제대로 풀리지 않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매출은 줄고 직원들은 떠나고 몸도 늘 무겁고 마음만 조급했습니다. 매일이 불안하고 들떠 있었고 도무지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모든 흐름이 안 풀릴까? 저는 잠을 자도 눈을 떠도 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는 스님이 이렇게 말해주셨습니다.
마음속이 어지럽혀져 있으면 복은 들어오지 않는다네. 그 말이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제 마음은 불안과 조급함, 질투와 화로 가득 차 있었고 머릿속은 늘 복잡해서 헛돌기만 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을 열고 3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오늘도 살아있음이 고맙다 라고 소리내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를 닦고 도구를 정리하고 현관을 쓸고 그런 작은 습관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속도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매출도 사람의 흐름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운과 인연을 담아낼 그릇을 닦는 일이라는 걸. 조급할수록 우선 한 호흡 고르고 마음의 책상을 정돈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을 불러오는 첫걸음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해온 건 아주 작은 습관들 뿐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고맙다라고 중얼거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그렇게 느끼게 되면 마음에 든든한 기둥이 세워집니다. 바쁠 때일수록 잠시 멈춰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짜증이 날 때일수록 일부러라도 고마워 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그런 작은 반복이 들뜬 마음의 차분함을 되찾아줍니다. 저는 점심시간에 차를 마실 때 찻잔을 2손으로 감싸 쥐고 천천히 향기를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면 머릿속의 잡음이 스르르 가라앉았습니다. 마음이 다스려지면 사람들의 말이 잘 들어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상대의 입장도 조금 더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인간관계도 부드러워지고 신기하게도 일도 더 매끄럽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잘 안 풀린다라고 느낄 때는 우선 내 마음의 상태부터 다스려 보아야 합니다. 운과 복은 맑은 물과 같습니다. 탁한 그릇에는 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 매일 조금씩이라도 좋으니 마음을 닦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돈도 사람도 운도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됩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자기의 축을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경기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고 사람이 몰릴 때도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리저리 휘둘린다면 버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정돈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큰 파도가 와도 다시 자기의 축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어떤 상황에도 동요하지 않으시네요. 그건 제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꾸준히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감고 잠시 호흡을 느끼거나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것. 그런 짧은 시간이 제게는 마음의 청소였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멈추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공기와도 같아서 정돈된 사람 곁에 있으면 자연스레 편안해집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상담도 하고 싶어지고 신뢰도 생기며 결국 사람도 정보도 좋은 운도 모여듭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습관입니다.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침 단 1분이라도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을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작은 시간이 결국 큰 흐름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4. 일상의 자기 규율이 운을 부른다. 제가 직원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기 규율을 소홀히 하는 사람에게 운은 절대 편들어주지 않는다. 저 자신도 젊었을 땐 많이 해이했습니다. 출근은 늘 지각하기 직전에 뛰어들고 점심 먹고는 꾸벅꾸벅 졸고 밤이 되면 피곤하다는 핑계로 장부도 쓰지 않고 그냥 잠들곤 했습니다. 뭐 괜찮겠지. 내일 해도 되겠지. 그런 말이 습관처럼 입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때일수록 기계가 잘 고장나고 일정이 어그러지고 거래처에서 말도 안 되는 요구가 들어오고 도무지 일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문득 거울을 보니 지쳐 보이고 흐트러진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소중히 대하지 않으니 세상도 똑같이 나를 대하고 있구나. 그때부터 생활을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이불을 개고 현관을 쓸고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도구는 쓰면 제자리에 돌려놓고 일지는 반드시 그날 안에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번거로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뼈대가 잡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지고 신기하게도 일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운이라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일상의 규율이 불러오는 쌓임의 보상입니다. 규율이란 누군가에게 엄격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성실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시계를 보지 않아도 지금은 무엇을 할 시간이다 라는 게 자연스레 몸에 배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매일의 생활을 규율했기에 얻어진 감각이었습니다. 삶을 규율한다는 건 자유를 잃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일입니다. 해이한 생활은 언젠가 반드시 틈을 드러냅니다. 지각, 실수, 잊어버림, 불필요한 지출, 그런 작은 균열이 쌓이면 결국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스스로 안에 규칙을 세워야 합니다. 약속한 시간은 반드시 지킨다. 책상은 매일 정리한 뒤에 잔다. 남의 험담은 하지 않는다.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스스로 정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 그게 바로 규율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의 말에는 자연스레 무게가 실립니다. 굳이 잘난 척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신뢰를 쌓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단골 고객이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정주영 사장은 절대 늦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자기 규율은 신뢰를 낳고 신뢰는 다음 일과 인연을 데려옵니다. 그게 쌓여서 결국 운이 좋은 사람 닭이 되는 겁니다. 물론 자기 규율을 지켜가는 건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해낸 사람만이 운에게 선택받는 사람이 됩니다. 운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해이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기회도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사소한 것이라도 정성껏 이어가는 사람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큰 인연이 찾아옵니다.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 매일의 규율이 쌓여온 결과입니다. 창업 초기, 저는 정말 돈도 사람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창고 청소도 혼자 하고 집 나르기도 혼자 하고 밤에는 하루를 반성하며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누가 보지도 않는 소박한 매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내가 스스로를 믿기 위한 훈련이구나. 자기 자신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가던 겁니다. 그 작은 쌓임이 곧 자신감으로 바뀌었고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정 사장이라면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그게 제 사업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규율이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매일 비록 작더라도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언젠가 당신을 믿어주는 사람을 끌어들이고 운을 불러오며 인생을 끌어올리는 힘이 됩니다. 감사의 마음이 모든 것을 끌어당긴다. 감사라는 건 입으로 말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을 느끼는 건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젊었을 땐 늘 속으로 불평만 했습니다. 왜 이렇게 나만 고생해야 하지? 아침부터 기계가 멈추고 일정은 꼬이고 직원들에게 괜히 화를 낸 날도 많았습니다. 왜 하필 나만 손해보는 걸까?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장에서 한 직원이 무심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일이 있는 게 당연하다, 고객이 있는 게 당연하다, 직원들이 일해주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해 왔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고맙다를 습관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책상을 닦아주면 고마워, 전화를 받아주면 고마워, 아주 작은 일에도 반드시 고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신기하게도 직원들의 얼굴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공장 안의 분위기도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공기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새로운 인연, 신뢰, 운을 끌어당기는 토양이 됩니다. 감사라는 건 남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 마음가짐을 바꾸는 힘이기도 합니다. 일이 바쁠 때, 일정이 꼬였을 때,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일부러라도 고마워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속이 가볍게 풀립니다. 신기한 건 사람이 감사의 말을 입에 담으면 자기 감정도 다스려진다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작은 것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다든지
전화 너머의 상대가 정성스럽게 말해준다든지 그런 고마움에 눈뜨게 되면 하루가 한결 따뜻하게 보입니다. 오늘은 운이 없네가 아니라 오늘도 무사히 지나서 고맙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저는 매일 출근하면 먼저 신단 앞에 합장을 했습니다. 오늘도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저 그 한마디를 올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리되고 어떤 날에도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몸이 아파 쉬게 되자 다른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소처럼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느껴지네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회사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구나. 감사는 운을 불러오는 입구입니다. 그걸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흐름이 바뀝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람도 운도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어느 날 오랜 거래처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정 사장님과 일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무엇보다도 기뻤습니다. 기술이나 금액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주고받음을 소중히 여긴다는 게 전해졌구나 싶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의 말에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곁에 있으면 안심이 되고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인연을 이어주고 신뢰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엔 가장 큰 재산이 됩니다. 감사라는 건 즉시 효과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쌓아간 끝에서만 볼 수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아침에 얼굴을 마주하면 좋은 아침, 뭔가 해줬다면 고마워, 누군가 열심히 일하는 걸 보면 수고했어.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마워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은 수많은 고마워 아래 의해 지탱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아주 작은 일에도 고마워를 잊지 말고 입에 담아 보십시오. 그것이 분명 돈도 사람도 운도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시작 합방이 될 것입니다. 풍요로움이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돈만 더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반대라고 믿습니다.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가 진짜로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아직 가난해서 목욕탕도 없는 좁은 새방에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니 둥근 달이 떠 있었습니다. 이 달을 아무 방해 없이 바라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느끼자 이루 말할 수 없는 충만감이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땐 돈도 명예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마음속의 충만감이야말로 제게는 진짜 풍요로움이었습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곤란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만 세기 시작하면 삶에 감사할 여유는 점점 사라집니다. 그걸 깨닫고 난 뒤 저는 지금 있는 것에 눈뜨는 일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따뜻한 마음, 건강,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 그런 당연해 보이는 일들 속에서 고마움, 스리스를 느끼기 시작하니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온해졌습니다. 풍요로움이란 지갑 속 돈이 아니라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함이 깃들어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 인생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제가 느낀 풍요로움은 언제나 있는 것을 바라본 순간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본래 욕심이 많습니다. 더 하며 부족함만 바라보게 되지요. 집을 지으면 더 큰 집이 갖고 싶어지고 장사가 잘 되면 더 큰 이익을 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은 늘 결핍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풍요로움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만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거래를 마치고 들른 작은 국수집에서 주인 아저씨가 항상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환히 웃으셨습니다. 그 평범한 말과 미소가 참 따뜻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 풍요로움은 사람과 사람의 이런 주고받음 속에 있구나. 물론 값비싼 물건을 갖거나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진짜 풍요로움은 매일의 소소한 순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공장 구석에서 낮잠을 자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뒤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그것 또한 풍요로움이구나. 중요한 건
이미 주어진 것에 눈을 돌리는 일입니다. 자꾸 부족하다 생각하면 마음은 늘 불안과 조급함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이미 받은 것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차분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갑니다. 풍요로움을 구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족하다, 더 원한다로 바뀌는 순간 마음은 메말라 버릴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 집을 더 넓히려고 증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더 큰 공간이 있으면 더 편하리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막상 넓혀놓고 보니 처음엔 만족했지만 곧 그것도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은 금세 익숙해집니다. 그때 새삼 깨달았습니다. 풍요로움은 결코 물건의 양에 있지 않다. 진짜 풍요로움은 고맙다라고 느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예전에 직원들과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갔을 때 창밖의 논밭을 보며 다 함께 평화롭네 하고 웃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제겐 무엇보다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급 호텔에서 묵었던 기억보다 그 웃음이 훨씬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느 직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 월급이 오르는 것도 좋지만 매일 함께 웃으며 점심 먹을 수 있는 게 가장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풍요로움은 마음속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도 말하고 싶습니다. 더 하며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이미 있는 것을 깨닫고 음미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돈도 사람도 운도 충만한 마음이 있는 곳으로 자연스레 모여듭니다. 7.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모든 기반이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온 건 바로 실과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장사도 인간관계도 모든 기반은 결국 마음에 있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돈이 많아도 마음이 어지럽다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흐트러져 있을 때일수록 욕심이나 조급함에 휩쓸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곤 합니다. 저도 한때 무리한 거래를 했다가 크게 손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땐 머리로만 계산하며 이걸 놓치면 손해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였습니다. 이 선택이 내 신념에 맞는가? 마음이 차분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인가? 마음이 정리되어 있으면 자연스레 선택하는 힘 핫싸움이 길러집니다.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으며 하나하나 차분히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책상 앞에 앉기 전에 잠시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단 몇 분이라도 스스로와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면 하루의 질이 달라집니다. 마음을 다스린다고 해서 거창한 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느끼는 겁니다. 저는 직원들의 표정이나 목소리를 자주 살폈습니다. 그건 상대의 마음이 정돈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져 있으면 목소리는 날카로워지고 표정도 긴장된 기운이 감돕니다. 그럴 땐 억지로 이를 밀어붙이지 않고 먼저 마음을 안정시키는 걸 우선했습니다. 그건 제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침에 허둥대며 뛰어나가기보다 잠시 멈춰서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싶은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 쌓임이 곧 삶의 토대가 됩니다. 마음이 정리되면 판단도 차분해지고 불필요한 충돌도 줄어들며 말에도 날카로움이 사라집니다. 예전에 어떤 직원이 자꾸 물건을 잊어버려서 그때마다 동료들에게 피해를 끼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잠시라도 제 마음과 마주해봤습니다. 그 후로 그 직원의 표정이 달라지더니 점점 행동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정돈되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신뢰가 쌓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건 자신의 마음가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인생의 흐름은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한 번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했는가? 욕심에 휘둘리지는 않았는가? 거짓 없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그 습관이 제 인생의 축을 세워주었습니다. 마음을 다스린 사람은 겉으로도 안정되어 보입니다. 주변에 안심을 주고 신뢰를 받습니다. 반대로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마음이 불안정한 사람은 불신을 불러옵니다. 중요한 순간에 신뢰를 얻느냐 잃느냐는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의 차분한 태도에 여러 번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특별한 걸 한 게 아닙니다. 다만 마음을 정리하고 성실하게 마주하려 했을 뿐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주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한 사람의 차분함이 그 자리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바쁜 일상 속에서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스스로의 마음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것이 결국 돈도 사람도 운도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확실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정주영 선생의 돈도 사람도 운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법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꼭 하나하나 실천해 보시고 그 변화를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깨달음이나 용기를 주었다면 댓글란에 100을 남겨주세요. 또 개선할 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견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과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위인들의 지혜와 이야기를 전해드릴 테니 알림 설정을 켜두셔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